크로핑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진을 잘라내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다른 말을 바꾸면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 내지는 이제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프레임 밖으로 몰아낸다라는 접근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사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로핑인데요. 사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진이라는 것이 세상의 어딘가를 찰칵하는 순간 잘라내는 평면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생각해 보면 네모난 도화지 위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죠. 산을 그리고 집은 여기다 그리고 해는 여기다 그리고. 근데 사진이라는 건 사실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얼만큼 잘라내느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잘라내기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거 하나는 크로핑 연습을 해보는 것 같아요. 크로핑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진을 잘라내는 건데 찍어놓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잘라서 사진을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크로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일단 찍어서 프린트를 한 다음에 거의 종이를 대고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잘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표시를 하죠. 이렇게. 필름에도 표시를 했어요. 5인치, 7인치로 해주세요. 8인치, 10인치로 해주세요 하고 사진하고 같이 이제 사진관에 맡기면 이렇게 크로핑을 해서 프린트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드는 일, 프레임 안에 어떤 구성이 생기도록 잘라내는 일이지만 그거보다 먼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프레임 밖으로 몰아낸다라는 접근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진을 방해하는 것들, 이제 다른 말을 바꾸면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 내지는 이제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시선은 어두운 부분보다는 밝은 쪽으로 시선을 빼앗깁니다. 또 부드러운 것보다는 뭔가 강렬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 시선이 가게 돼 있고요. 화려한 색깔이 있다던가 어떤 강렬한 도형이 있으면 그쪽에 시선을 빼앗기겠죠. 또 유난히 얼굴이 있어도 시선을 좀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첫눈이 내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디 가서 이 눈이 내린다는 뉴스를 사진으로 만들어 볼까? 내가 이제 덕수궁에 갔어요. 덕수궁에 갔는데 마침 아이가 자기도 이제 눈이 오는 게 신나니까 하늘에 입을 벌려서 이제 눈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표정, 아이를 포착을 하긴 했는데 이 아랫부분이 밝죠. 그래서 시선이 이쪽으로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시선을 빼앗기는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느낌으로 크로핑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이의 얼굴이 화면의 3분의 1 정도에 오는 것도 좋고 시선의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위쪽이 더 공간이 넓은 것도 좋고 거기에 눈이 보이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제에 시선이 가게 될 때 사진이 힘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동물원에 어린이 대공원이었던 것 같은데 동물원에 사자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였어요. 그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까지 함께 찍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이제 빛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깨에 강한 선이 눈에 띄어서 야 이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찍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너무 많고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의 얼굴을 따라서 시선이 내려오면서 안정된 사진이 됐죠. 유명한 사진입니다. 스트라빈스키를 찍은 아놀드 뉴먼의 사진인데요. 원래 사진은 이렇습니다.
피아니스트를 피아노 옆에 앉아서 찍었는데 이 조금 너무 뭔가 선이 많죠. 피아노 다리까지 다 집어넣기에는 선이 너무 많습니다. 잘라냄으로써 피아노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선들을 넣고 그다음에 그 끝에 스트라빈스키가 있고요. 이 피아노를 받치는 이 기둥의 각도와 얼굴을 받치는 손의 각도가 딱 일치하죠.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크로핑의 대표작이지 않나. 한강 수영장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런 스케치를 많이 합니다. 이 샤워를 하는데 밑에 이제 물이 고여 있으니까 항상 이제 사진가들은 이런 데 욕심을 부리죠. 뭔가 이 반사까지 이용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찍어봤는데 결국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사진을 다시 보다가 그러면 욕심냈던 부분을 잘라버리면 어떨까? 이 부분을 아래를 잘라버리고 가장 시선을 많이 빼앗길 것 같은 큰 기둥 하나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비슷한 모양들이 반복되는 리듬감이 살아있고 그 아래 또 사람들의 리듬감이 같이 살면서 훨씬 재미있는 사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크로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악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일무를 추는 여고생들인 것 같은데 표정이 참 밝고 좋았습니다. 그럴 때 이 주변에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면 어떨까? 조금 더 밝은 부분을 잘라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학생이 가운데 오고 주변에 시선을 빼앗는 부분을 잘라내면 그래도 사진이 조금 더 낫지만 우리가 구성을 만들 때 변화를 줄다. 변화 있는 균형을 주기 위해서 여학생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리고 여학생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쪽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지는 이렇게요. 이런 정도의 구성을 만들어 보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크로핑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사진은 그 부처님 오신 날 아마 조계사인 것 같습니다. 조계사에서 그 동자승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요. 이제 처음부터 이 프레임을 잘 잡아서 찍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 오토포커싱을 그 가운데 센터에다 맞춰서 하다 보면 언제나 완벽한 구성을 못 맞추고 찍을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잘라주는 거죠. 이 사진은 어떻게 잘라면 좋을까요? 이쪽에 뒤쪽에 있는 인물까지 얼굴까지 잘라내겠습니다. 손들의 모양은 계속 쭉 반복되는 리듬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잘라내면 훨씬 시선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데 가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선을 본다면 우리가 여기 버닝 도구, 덧증 도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암실에서 사진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주거나 밝게 만들어주는 내지는 뭐 농도를 조절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쓰는 도구였거든요. 그러면 아래쪽들을 살짝 그 위에 밝은 부분도 훨씬 살짝 죽여주겠습니다. 반대로 다징 도구는 빛을 가려주는 도구겠죠. 빛을 가려주면 조금 밝아지거든요. 살짝 그리고 여기까지 시선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떻을까요? 처음 사진하고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을 처음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손본 사진들이 훨씬 시선이 우리가 원하는 데 정확히 한 번에 가는 힘 있는 사진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찍은 사진을 크로핑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훈련들이 쌓여나가면 이제 나중에는
단번에 훨씬 더 빨리 좋은 장면들을 캡처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강의부터는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무엇을 찍으면 좋을까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5번째 강의에서는 여행사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